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적합과 균형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최근의 경향이 아까 제가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잘 나온다? 균형과 적합.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예전에는 이제 다른 것 쪽에 틀린 걸 냈는데 계속적으로 한 5, 6년, 7년 정도서부터 계속적으로 균형과 적합을 떠요. 이건 이제, 제가 감정평가사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론이 이제 들어간 지가 한 7년째 됐는데도 계속적으로 요거 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것들은 그냥 의의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지역 분석과 이제 개별 분석으로 가는데,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셔서 16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60페이지 가시면은, 자,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이 있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처럼. 그래서 저번에 찍어드렸지만, 이것도 제가 출제되고 가성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를 이제 잡냐면, 전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페이지 162페이지로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박스 보시면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비교표가 있죠. 요거에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그래서 이제 요거 위주로 이제 우리가 시험지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해보세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요 세 가지에 대한 규칙에 있는 정의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 거기서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넓힐 거지만, 뭐,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이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요즘에 좀 끊겼습니다. 요거 이제 위주로 가셔서, 일단은 162페이지를 펴놓으세요. 16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요 박스에서 거의 나올 것이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의 개념을 잡아드리면 되는데. 자, 어떤 분석을 먼저 제가 선행한다 그랬죠? 지역이 먼저 선행이죠. 그죠? 지역 분석 선행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분석을 해요? 개별 분석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3번 출구예요. 강남역에. 요 대상부동산을 평가사한테 평가해달라 그랬습니다. 평가사는 이 대상부동산부터 봐야 돼요? 대상 지역부터 봐야 돼요? 지역을 봐야 되죠. 지역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대상부동산 자체의 개별 분석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지역에 아파트 사실 때 그 중개업소 가셔서 몇 층짜리 몇 년 된 뭐 레미안 아파트 달라 그래요. 어떤 지역부터 물어봐요. 동네가 나와야 시세가 나오죠. 지역을 분석한 다음에 개별 분석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자체적으로 평가사가 봤을 때는 아주 상업 용도로 아주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아주 좋은데, 자, 물 확려니까 옆에가 공동묘지야. 그러면 강가되죠. 그러면 그냥 해요. 지역 분석이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석을 먼저 선행한다? 지역 분석. 대상 지역은 이제 분석해요.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해요. 지역 분석을 해서 우리가 보통 강남역은 상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죠. 표준적인 평균적인 이용을 봐서 표준적 이용을 본다는 거죠. 표준적 이용을 봐서, 자, 따라서 가격 수준, 가격이에요. 시세를 알아보는 거예요. 가격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거죠. 가격 수준을 알아봐서 우리가 여기는 선행을 해서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대상 부동산을 봅니까? 그러면 지역이에요?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 그래서 후에 이제 개별 분석을 해서 자체적인 부동산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좋은 용도로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거죠. 최유효 이용 판정해서, 자, 이건 가격 수준이다, 구체적인 가격이다.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하고 후행하기 때문에, 자, 따라해보세요. 선지표, 후개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지역 분석은 토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성과 인접성이고, 개별 분석은 개별성이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지읒 들어가니까 균형이에요? 적합이에요? 기억 들어가니까 균형이죠. 그 다음에 이건 경제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생각나시죠? 그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아까 무슨 원칙과 관련됩니까? 적합. 무슨적 감가에는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자, 개별 분석은 기억 들어가니까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자, 무슨적 감가? 기능적 감가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그러면 제가 칠판 보면서 책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따라서 선지표. 그러면 선지표니까 지역은 표준적 이용이 나와야 되죠?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자, 따라서 후 개체. 자, 후행하는 거 개별 분석은 채용이 나와야 되죠. 구체적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자, 요거는 그냥입니까? 표준적인 이용입니까? 자, 이건 채용이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입니까? 가격 수준입니까? 수준이고, 채용이 나오면 구체적인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 항상, 따라서 표준, 수준, 그 표준적 이용은 가격이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이 나와야 돼요? 수준.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채용을 판정하지 않지만 채용을 그냥요 도와주기는 해요. 방향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대상 지역이고 전체적이고 광역적이고 거시적이라면 얘는 그냥입니까? 대상 부동산입니까? 전체적이에요? 그 부분적이에요? 그럼 얘가 숲을 본다면 얘가 나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광역적이면 국지적이죠. 거시적이면 무슨 적이다? 미시죠. 자, 얘는 지역 분석이니까 아까 지읒 들어갔죠. 무슨 원칙 관련돼? 무슨 적 감가? 내부다, 외부다? 외부. 자, 얘는 기억 들어가니까 무슨 원칙? 무슨 적 감가? 내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부동성, 인접성이고, 얘는 이제 개별성 되지만 채용이기 때문에 또 용도의 다양성이기도 합니다. 자, 개별 분석은 채용을 판정해 주죠. 근데 지역 분석은 그냥입니까? 판정의 방향을 도와줍니까? 설정을 도와주는 건 얘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박스는 뭐 제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자, 그러면 전 페이지로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셔서 자, 160페이지로 가시면은 지역 분석에 다 보지 말고 지역 분석의 그 대상 지역 파란 색깔로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자, 불러보세요. 뭐 있어요? 세 가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권이라는 게 있나? 얘의 규칙이 나와 있는 정의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인근 지역에 동그라미 1번 있어요. 1번. 1번에다만 냈다 별표를 3개 치세요. 자, 그래서 얘의 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시험 문제는 거기 안에서 나오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는 것은, 자, 오른쪽에 잠깐 보시게 되면 동일 수권이라는 단어가 있네. 자, 동일 수권은, 자, 우리가 아까 읽으실 때 대체라는 게 있어요. 대체. 대체는 그냥이야 비슷해. 그럼 비슷하면 아까 꼴등한 애랑 1등한 애랑 비교한다면 안 되잖아요. 비교하려면 그냥입니까? 비슷해야 됩니까? 그럼 대체 관계라는 건 그 안에 부동산이 비슷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준다 그랬죠. 그럼 그 안에 그냥입니까? 용도가 비슷해야 됩니까? 기능과 가격이 비슷해서 경쟁 관계 추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권유가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저기 마산에서 갖고 와야 돼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가 동일수권 안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 자, 그렇다면은, 자,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겠죠. 그러면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입니까?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인근 지역은 그냥이다. 대상이 있다. 대상이 있어서 우리 학원 건물이 대상 건물이다 라고 한다면 사례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학원 건물은 우리 건물은 서면역이 있어요? 연산역이 있어요? 연산역은 그냥입니까? 대상이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는 게 인근 지역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연산역이 없으면 이거랑 상권이 비슷한 인근 지역이 아니라 유사 지역으로 갈 수 있죠. 그럼 서면역은 우리 부동산이 있어요? 서면역은 없어요. 없지만 부동산과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올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서면역은 대상이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걸 따라서 유사 지역, 얘는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인근 지역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놈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져와서 얘 정의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거기 1번에다가 별표 3개 치셨어요? 자, 인근 지역 갈게요. 얘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속하지 않은 지역이다. 속한 지역. 찾으셨어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여기도 다 상업용도니까 부동산 이용이 이질적이다, 동질적이다. 동질적 동그라미 치시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 요걸 별표 쳐보세요. 아, 이거 또 나와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 자, 여기는 그냥이야 지역이 유사해. 그럼 지역적인 요인이 같겠죠. 자, 개별성 때문에 개별적인 건 같습니까? 개별 요인은 다릅니까? 그러면 개별 요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야 돼요. 지역 요인 공유. 만약에 시험 문제가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슨 요인이에요? 꼭 지역 요인 공유. 지금 별표 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딱 찍어주고 갈게요.
유사지역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1번에 별표 3개. 그 1번 유사지역 찾았죠? 그 1번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얘는 대상부동에 속해 있다,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다. 그러면 이건 인근 지역 찍으셔야 돼, 유사지역 찍으셔야 돼. 당연히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는 건 맞죠?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에 동의수급권이 있어요. 동의수급권은 1번. 자, 대상부동산과 대체의 관계가,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역인데, 자,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게 나중에 이제 규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보세요. 이 동의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 안 한다, 포함한다. 포함하죠. 그게 좀 생략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저 박스하고 요 전이 세 가지만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드로 가져갈 거는 좌측의 인근 지역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상 부동산과 가격 형성에 간접 영향을 줍니까? 직접 영향을 줍니까? 직접이라는 단어 있나? 간접이야, 직접이야? 직접. 자, 직접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직접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가져갈 게 오른쪽에 가보세요. 오른쪽에 가시면은 일단은 동그라미 4번의 별표. 자, 얘는 항상 고정 쪽일까요? 변할까요? 그러면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요건 이제 제가 부연 설문에서 안 했던 거니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물리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지고 인문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청 같은 거고, 인문 쪽은 이제 종교나 인종 이런 건데, 물리적으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지역 범위는 따라서 표준적 이용으로 간다. 그냥 사이드로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교수님 어디가 나와요? 아까 제가 4번에 별표 치라 그랬죠? 쳤어요? 자, 이건 2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안 했던 건데, 27페이지로 가보세요. 27페이지 가시면은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만 쳐주는데 시험 문제 한 15년 전에 나오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출제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처음 하는 거니까. 자, 맨 밑에 가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성장기, 성숙기 넘겨보세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쇠퇴기, 천익이, 악화기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보는데, 자, 그러면 가볼게요. 여러분들, 인근 지역은 항상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면 사이클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들어보시면은 처음 하니까 조심스럽게 할게요. 자, 인근 지역에 대한 어떤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수명 현상이에요. 수명 현상으로서, 자, 들어보시면요. 자, 집가가 있고, 도심에서 외곽이다 라고 한다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간다 한다면, 자,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내용 연수입니다. 내용 연수가 이제 한 100년 정도가 이제 온다 그래요. 온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막 재개발하게 되면 새 아파트로 바뀌죠. 그럼 그냥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까? 가격 상승률이 가장 최고인 게 성장기예요. 무슨 기다? 그럼 성장기는 자, 여기가 재개발돼서 새 주택으로 바뀌죠. 그럼 신축 부동산의 거래가 되고요. 상향여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무슨 여가? 그러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셔서 상향여가 발생을 해서,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신축 부동산이 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승률이 최고겠죠. 그렇죠. 근데 성숙기는 계속 올라가겠어요? 한계가 있겠어요? 한계 있어서 가격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멈춰버려요. 그럼 이건 성장기다, 성숙기다. 성숙기. 그래서 딱 멈춰서 가격 수준이 최고고, 여기서 또 이제 중고부동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지역이 막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또 늦추게 되면 그 지역이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지가가 떨어집니까? 그럼 쇠퇴기로 간다는 것은 경제적 내용 요소가 다 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소득층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것을 하향여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하향여가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하향여가.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요, 자꾸 들어오니까 그냥입니까? 수요가 늘어납니까? 그럼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전만큼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상승을 보인다는 거죠. 이걸 따라보세요. 천익이. 천익이는, 자, 재개발이 활발하고요. 재개발이 활발하고, 그
그 다음에 여기는 하양여가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하양여가가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하기로 가면은 이제 완전히 재개발하면 슬럼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성성세천하. 세천하. 자, 그러면 처음 하는 거니까, 자, 이론서부터 좀 천천히 가볼게요. 자, 교재 가시면 27페이지에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그럼 개념에 가시면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럼 어떤 제도적입니까? 생태학적입니까? 자, 어떤 법적인 게 아니라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오듯이 그냥입니까? 사람처럼 생태학적입니까? 그래서 성립 조건은 동시에 되고 동질적, 동태적으로 같이 움직이며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밑에 가시면 아예 그냥 갈게요. 성장기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성장기는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이 막 재개발되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집가 상승률이 활발하게 되겠죠. 따라서 상승률이 최고, 올라가는 수준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보고 있어요? 그럼 지역 내 입지 경쟁이 치열할 거고 투기적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다음에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비읍번에 무슨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하겠어요? 자, 시옷 무슨 여가가 발생하겠어요? 상향여가가 나타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에서는 이제 계획 사업 완성되면서 세 가지 단계로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칠판 성숙기는 계속 올라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높은 수준에 딱 멈춰버리죠. 이걸 따라서 성숙기. 얘는 가격 지역 기능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 그럼 더 이상 올라가요? 가격이 안 올라가? 그냥 최고 수준에서 안정되게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유동이 적어지고 입지 경쟁도 안정이 되죠.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이제 무슨 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지역이 시장성이 감소되고 경제적 요소가 다 되다 보니까 유지가 비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지가가 떨어지니까 저소득층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하향여가가 시작된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 그럼 소득층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가 대체로 하락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고부동산이 활발하고요. 자, 여기서 재개발하지 않으면 또 천이기로 악화기로 이행될 수 있으니까 재개발이 시작 단계고 천이기로 가볼게요. 천이기는 제가 하향여가 시작됐어요. 활발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지만 일시적 가격이 상승하죠? 선생님 이제 악화기는 지역 개선 노력이 없으면 완전히 슬럼화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봐봐. 박스 볼게요. 박스에 2번만 체크.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건 무슨 게요? 성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요 계속 성장을 해요. 그냥입니까? 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까? 커지다가 일단 딱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 키가 더 이상 안 자라죠? 이게 성숙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성장기는 그냥이야 계속 키가 자라. 그러면 그냥이야 집가 상승률이 최고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성숙기는 그냥이야 멈춰버려. 키가 제일 크고 그 상태에서 안 올라가죠? 그럼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건 무슨 게야? 집가 수준이 높은 거는. 그럼 여기서 중간 단계. 성숙기가 먼저 와야 돼? 성장기가 먼저 와야 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땡야! 엄마 수고했어! 그래요. 성장하면서 성숙해요. 성장하면서 성숙.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같이 갈게.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건 무슨 기? 수준이 높은 거는. 이걸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자, 그 다음에 자, 하향여가 최초로 시작하는 거. 하향여가 시작하는 건 무슨 게? 활발한 거는. 그럼 여기는 상향이야? 하향이야? 그러면 어떻게 나와? 천이기가 먼저 나와야 돼? 쇠퇴기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럼 사람도 쇠퇴할수록 그냥이야 천해져. 천해지죠. 옛날 라면인데 안 먹히네. 아씨. 뭐 할수록 천해진다? 그럼 무슨 기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하향여가 활발이야? 시작이야? 천이기가 활발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성장기는 무슨 여가가 활발해요? 사양여가가 활발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이게 볼게요. 성장기는 무슨 여가가 활발? 천이기는 무슨 여가가 활발? 하향여가 활발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상향과 하향을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야매로 가볼게. 갑자기 떠오르는 야매인데, 쇠퇴할수록 천해지지. 천해진다는 건 천해지니까 무슨 여가가 활발해? 하향여가 천이기는. 맞죠? 성장기는 하향여가야, 상향여가야?
상향여가에 시옷 들어갔지? 성장기에 시옷 들어갔잖아, 이렇게. 안 먹히네, 아이씨. 자, 이해하시죠? 그럼 성장기는 무슨 여가 활발하다? 천이기는요. 그러면 천이기는 성장기만큼 상승합니까? 일시적 가벼운 상승입니까? 가벼운 상승이라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내가 칠판으로 아주 이쁘게 놨어. 나가볼게. 성장기는 그냥이야, 이 키가 계속 크고 있어. 상승률이 최고죠. 성숙기는 그냥이야, 크다가 멈춰.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수준이 최고인 거예요. 이거 하실 수 있겠어, 이거? 그럼 성장기는 이제 막 가격이 올라오니까 입지 경쟁이 치열하고 유동이 많고, 그냥이야, 신규 부동산이 거래가 돼. 잘 봐. 성장기 시옷 들어갔지? 하향여가, 이건 상향여가야. 신규 부동산이 거래가 되는 거지. 맞아요? 투자 투기가 막 개입되고. 근데 성숙기는 그냥이야, 더 이상 올라가, 거기서 멈춰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러면 더 올라가, 안 올라가? 집가가 안정된 다음에 가벼운 상승에서 멈춰버리지. 그럼 더 이상 유동이 없단 말이죠. 여가 현상이 없고. 세태기는 그냥이야, 이 가격이 떨어져. 그 지역이 안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가장 잠기면서 세태할수록 천해지지. 무슨 기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재개발과 하향여가 활발이야, 시작이야? 천이기는 활발히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하향여가니까 성장기만큼 상승해, 가벼운 상승해. 일시적 상승 이전 단계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악하기는 슬럼바 단계고 그 전 단계 지가 최저가 돼서 재개발의 마지막 단계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다시 원점으로 와서 유사적으로 가볼게요. 내가 몇 페이지 하다가 흥분하다 왔지? 161페이지 하다가 왔나? 찾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160페이지 하면 유사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사지역은 대상군에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자 간다. 아까 인근지역은 그냥요, 대상이 속해 있어요. 그러면 직접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어떤 그 도시 생활권보다 작은 생활권이고, 속해 있지 않고 직접이다, 얘는 간접이다. 간접. 반드시 인접해야 돼요?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죠. 동일수권 안에만 있으는 거죠. 가볼게요. 유사지역 아까 1번 체크했죠? 체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도 유사지역도 사례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무슨 수권 내에 있다? 그럼 얘도 안에 포함되네. 3번의 별표. 얘 나왔어 옛날에. 인근지역과 지리적으로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수권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수권 했었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동일수권의 3번, 5번, 동일수권 용도지역에 있다는 동일수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가볼게요. 자, 갑니다. 주거지라는 게 있어요, 주거지. 거기 주거지 찾으셨어? 자, 따라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한다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도심인데 요거 가려면 보통 1시간 내에는 통근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4시간 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통근 거리가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통근이 우리가 중요한 거고. 상업지는 배후지라는 얘기가 있죠. 이걸 따라서 상권의 범위에 따라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권을 중심으로 수익이 대체성이 있는 범위를 따지는 거고, 공업지는 생산성이라는 게 돼 있죠. 비용 같은 거. 그래서 생산비가 얼마나 걸리느냐. 뭐 3천만 원 걸린다면 한 달에 걸리면 그 동일수권 가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리을번을 찍어요. 무슨 지와 무슨 지. 후보지하고 이행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얘가 가장 유력한데 들어보세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를 제가 여기 그림으로 연결시켜 볼게요. 자, 원점으로 간다면 아까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이었어요? 그럼 우리 학원이 연산역에 속해 있죠. 연산이 인근 지역이고 없으면 저 서면역 유사지역으로 가죠. 근데 무슨 수권 내에서 갖고 오셔야 돼요? 동일수권. 근데 이 유사지역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서면역이 바로 옆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가요? 무슨 수권 안에만 있으면 돼요. 동일수권. 그러니까 인접한다는, 가깝다 멀다는 차이는 없다는 거고. 그 다음 보세요. 아까 후보지 이행지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럼 후보지는 상을 받으니까 지역 내야 지역 상호간이야. 그러면 농지가 상업지로 바뀔 수 있죠. 농지 소유권을 보느냐 아니면 상업지 소유권을 보느냐는 건데, 자 보세요. 전과 후를 봤을 때, 자, 평가사는 가격을 매겨요, 가치를 평가해요. 장래가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진 않았지만 그냥입니까? 바뀌는 과정 중입니까? 그럼 택지의 가치, 상업지의 가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전후로 본다, 후로 본다. 후로 보는 게 원칙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예요. 그러면 농지로 볼지 상업지로 동일수권을 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로 보는 게 원칙이다? 후.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성수도가 낮아갖고 10년째 안 바뀌면 농지로 볼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야. 자, 지금 갑돌이가 지금 현재는 고시생이야. 자, 현재는 농지다. 농지죠. 그래서 이제 값어치가 없어. 쓰레빠 씻고 다니고, 추리 입고 다니고, 푸석푸석해. 그럼 얘는 그냥이야 상업지로 바뀔 것 같아. 그럼 판사와 검사가 바뀔 것 같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아직 전이야 후야 바뀌는 과정 중이야. 그럼 누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1순위가 따라붙는 게 1순위가 감정평가사야. 그죠? 그럼 얘한테 그냥이야 판사 검사의 가치를 봤어. 그럼 그냥이야 갖다가 투자를 많이 해. 운동화도 사주고 막 사주지. 맞아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고시생의 가치가 있는 거야? 판사의 검찰 가치가 있는 거야? 농지의 가치가 있는 거야? 상업지의 가치가 있는 거야? 후로가 보는 게 원칙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냥이야 그러니까 요 쓰레빠가 쓰레빠로 보일까? 고급 승용차로 보일까? 농지로 보여? 상업지로 보여? 이 추리닝이 추리닝 보일까? 고급 저택으로 볼까? 상업지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이 10년째 안 바뀌어. 근데 오늘 갔더니 이 쓰레빠가 승용차 보여? 쓰레빠로 보여. 전부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사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그냥이야 장래를 봐야 돼. 상업지 동일수로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외가 있다. 근데 그냥이다 농지로 볼 수도 있다. 그럼 현재 농지지만 상업지로 편입하니까 기타 주변 용도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원칙은 그냥이야 후로 가는 게 원칙이야. 근데 성수도가 낮으면 한 10년째 안 바뀌지? 그럼 승용차로 보여? 쓰레빠로 보여? 상업지로 보여? 농지로 보여? 전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요. 넘겨보세요. 또 몇 가지만 볼게요. 자, 6번을 보시면은 딱 한 번 출제가 됐었는데 동의수권의 범위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자 보세요. 이 동의수권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넓다, 다른데 넓다. 넓으면 사례가 적어요? 사례가 많아요? 어떻게 있다고요? 많아요, 사례가. 그렇죠. 사례 많은데 그냥이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럼 가격 차이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너무 좋으면요 그냥입니까? 사례는 작습니까? 근데 가격은 서로 비슷해서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동의수 범위가 너무 넓으면 그냥이야 사례가 많아. 근데 가격이 정확성이 떨어지지. 사례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좋으면 그냥입니까? 사례는 적습니까? 근데 가격 사례 정확성은 또 높아지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일수록 동의수권의 범위는 좁고 일반 주택일수록 동의수권의 범위는 넓다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서울이에요. 지금 강북하고 강남 중에서는 어디가 지금 딱 가격이 오를까요? 강남이죠. 그렇죠. 그럼 강남도 어떻습니까? 그 지역마다 똑같아요. 지역이 달라요. 그럼 여기만 좀 가격이 비싸고 다른 데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급 주택지는 그냥입니까? 동의수권 범위 좀 좁습니까? 걔네들 가격이 좀 있는 성승되는 건 좀 작은 거죠. 얘기 해보세요. 그걸 빼고는 거의 가격이 비슷하죠? 일반 주택은 범위가 좀 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적 선호나 사회적 지위 명성에 따라 그 대체제가 성립할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데, 자, 9번에 가시면은 고차상업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저차상업지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고차에다가 대형마트라고 적으세요. 대형마트. 저차는 동네 슈퍼라고 적어보세요. 동네 슈퍼. 그럼 어디가 상권 범위가 더 넓나요? 대형마트가 더 넓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고차가 이 상권의 범위가 좁아요? 더 넓어요? 근데 동네 슈퍼는 우리 동네에만 오죠? 그래서 우리가 좁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프린트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기출문제를 다뤄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성성세천하게 한번 나왔었는데 일단 8번 문제 가장 유력해요. 8번 문제를 맞히셔야 됩니다.
자, 8번. 저번 주 거 보시면 8번 문제 스타트. 자, 이건 난이도가 있는데요. 자, 7번 보세요. 아까 체형을 판정하는 건 개별이었죠. 얘기해 보세요. 판정에서 끝났습니까? 그 방향과 기준 설정에 도움을 줍니까? 그럼 지역 분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시험장 가시면 요 방향과 기준 설정이 들어올까요? 체형만 보일까요? 그럼 개별 분석을 찍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몇 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나요? 1번. 자, 2번은 기출인데 지역과 개별이 바뀌었죠. 따라서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의 체형을 판단하는 게 되겠죠. 그런가요? 자, 지역은요, 대상 부동산을 보는 겁니까? 대상 지역을 보는 겁니까? 구체적 가격이요, 가격 수준을 산정하는 거예요. 인근 유사지역 분석은 다르죠. 자, 아까 인근 지역 범위가 너무 축소되면 그럽니까? 사례 자료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자, 너무 확대되면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렵죠. 따라서 바뀌었고요. 자, 인근 지역과 동일수권 유사 지역은 반드시 인접해야 됩니까? 인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 정답? 1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시고,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9번이 이제 옛날 문제인데, 성성세차하게 나왔죠. 자, 가장 오는 거. 1번은 속해 있지 않죠. 그 무슨 지역을 하셔야 됩니까? 성장기는 막 올라가는 상승률이 최고죠. 이게 기출인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맞는 질문인데요. 비교적 활발하다는 얘기는 이해 가셨죠. 그 다음 오래된 건물 재개발 등으로 지역 형태가 변모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태기에서 재개발되면 그럽니까? 성장기로 도래합니까? 그럼 재개발돼서 지역 형태가 변모됐죠. 그게 성장기가 맞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2번. 3번은 가격 수준이 높은 거는 성장기예요, 성숙기예요? 성숙기고. 자, 아까 세태할수록 천이시죠? 그러면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천이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세태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세태기가 먼저 나와야죠. 그럼 세태기는 하향여가 현상 재개발이 활발하다, 시작이고, 천이기는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좀 일시적으로 상승해요. 이전 단계 수준이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죠? 다시 할게. 자, 1번 인근 지역이 맞아요, 유사 지역이 맞아요? 3번 성장기예요, 성숙기예요? 4번 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5번 지속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이전 단계 수준이야, 이전 단계 수준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몇 번 정답이다? 2번. 다시 할게. 성장기는 그냥 아니라 비교적 지가 상승 활발한 건 아시겠죠? 그럼 재개발이 돼서 다른 형태로 변모되는 모습이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제가 많이 물어봤던 건 기출이었고,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스타트. 자, 감정평가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건 3번이 정답이죠? 체킹이 좀 마킹이 좀 잘못됐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자, 1번 갈게요. 성수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는다는 거는 농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과정이 낮죠? 그러면 후로 갑니까? 전으로 갑니까? 전으로 가는 거고. 지역이 개별 분석 후에 해야 돼요? 전에 해야 돼요? 전에 해야 돼요. 3번이 정답인가요? 마킹 잘못됐습니다. 사경행 항상 위치가 고정적입니까? 유동적으로 변합니까? 변하고. 성성세천학에서 가격 수준이 가장 최고인 건 성장기예요, 성숙기예요? 성숙기에서 높은 거죠. 그 다음, 자, 마지막. 부동산 대상 속해 있지 않죠? 그럼 않으면 무슨 지역이다? 유사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 문제만 보시면 되는데, 그럼 교수님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8번 문제를 찍습니다. 몇 번을 찍는다? 8번. 그래서 8번까지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 갈 건데, 163페이지로 가볼게요. 163페이지. 쉬었다 가는데, 이제 오늘 배울 게 163으로 가시면은, 가셨나요? 가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의 3방식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3방식. 따라서 7방법. 그럼 몇 개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7개. 원가 2개, 비교 3개, 수익 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7방법이 있다는 거죠. 요건 좀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